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팬 리츠, 일본 리츠 펀드 하락세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도대체 왜 하락하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어, 일본 리츠 펀드라 그러면 2018년도와 2019년도 연속 좋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투자자분들의 선호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펀드를 추천하시는 분들도 입소문을 타서 여기는 삼성의 J리츠 같은 펀드는 뭐 설정액이 단숨에 막 1,000억을 넘는 기업을 통한 나름 은근히 히트친 펀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저희 왼쪽에 하나와 삼성의 J리츠 이름이 좀 다른데 하나는 재팬리츠라 그러고 삼성은 J만 따서 J리츠라고 하는데 두 개의 연도별 성과를 보시면 2018년도, 2019년도 굉장하죠. 한 해에 거의 한 10%, 20%대씩 2년 연속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다가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올해 연초 이후 성과되거든요. 거의 뭐 23%, 26% 정도 막 과감하게 하락합니다. 사실 거의 먹은 걸 한 방에 거의 토해낼 정도로 2년 내리 투자하셨다면 거의 뭐 한 5, 6% 남기고 지금 거의 다 하락을 해버렸고요. 아마 작년 말 올해 초에 들어가신 분이라면 지금 뭐 가슴이 상당히 쓰리실 거예요. 왜 일본 이츠가 좋으냐에 대해서 굳이 지금 시간에 말씀은 안 드릴 건데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 BOJ라고 그래서 일본 은행에서 이 일본 리츠를 양적 완화의 일환으로 계속 사줘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하락할 때마다 좀 불안해질 때가 되면은 막 일본 리츠를 사줍니다. 기관들이. 그러니까 일본 은행에서요. 그리고 일본의 신탁 상품이란 게 있어서 월지급 형태로 그러니까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리츠는 부동산 임대 수익을 배당해 드리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기대 수익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탁으로 상품이 되게 많이 판매됐대요. 월지급으로. 그 등등등해서 이 은행의 신탁 쪽도 많이 사고 BOJ라는 은행도 사고 그런 수급적인 주체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또 뭐가 있었냐면 올림픽 한다는 기대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기대감을 받고 있었다, 한 몸에. 그런데 왜 도대체 하락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단연코 올림픽 취소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지금 요것 때문에 난리가 아니어서요.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금 일본 관광객들이 안 오고 심지어 올림픽 취소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한국이나 중국은 오히려 확진자가 둔화되고 있고 미국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지금 막 경제도 난리가 날까 걱정하고 있는데 일본은 흥미롭게도 뭐 지금 이런 확진자 수 통계라든가 이런 게 좀 믿을 수 없다라는 평가를 국제적으로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IOC나 이런 데에서도 뭐 취소 거의 하는 건데 지금 일본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니코증권이라는 데에서 보고서를 가지고 3월 7일 날 쓴 배경 기사를 보면 뭐 일본 GDP 한 1.4% 정도, 즉 한 88조 원 정도는 날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대요. 근데 뭐 세게 보는 데들은 연간 GDP 한 4% 정도 수준이 한 230조 원까지도 날려먹을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비관적으로 하고 있어서 뭐 안 봐도 뻔하죠. 지금 기존 사용한 돈만 한 11조 정도 들여서 지금 경기장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시설들 해놓고 올해 한 30조 원 가까이를 지금 예산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싸그리 날리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상당히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되게 심각한 우려사항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 나무위키에서 도쿄올림픽 사건 사고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흥미롭고 그다음에 정말 싸질러 놓은 게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도 그렇지만 감산합이 실패하면서 제가 러시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가 폭락해 버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 둔화 우려감, 그러니까 또 에너지 기업들 부도난다 이런 걱정들이 막 들어요. 이런 신용 위험들 증가 우려가 생기는데 흥미로운 거는 유가 하락이 과거에도 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2014년에서 2015년도. 그래서 유가 하락기에 이렇게 유가 하락할 때 오히려 글로벌의 리츠라는 자산은 사실은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해당 기간 동안 주식이나 하이힐드 채권이나 뭐 인프라 주식 다 하락했습니다. 근데 리츠만 원금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었는데 특히나 이 사이에 더 고무적인 건 일본 리츠는 오히려 14%나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강한 방어력을 보여주는 좋은 자산입니다. 근데 이거는 통상적인 정상적인 시장 환경일 때였던 것 같고요. 최근 상황을 보면은 주식, 채권, 심지어 금 모든 자산들이 동시에 폭락하는 현상들이 좀 발생할 정도로 빅스라는 변동성 지표가 뭐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높아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80을 넘어서 뭐 거의 최근 20년 내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용위험 때문에 부도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레버리지가 있는 자산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은 자산들에 대한 우려감이 그냥 한 방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아시아나항공, 뭐 대한항공 걱정하듯이 예를 들어 아시아리츠 중에서 그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부채 비율이 일본이 좀 상대적으로 높다고 그래요. 40% 이상 정도 되는데 이 40% 이상이면 사실 부동산 관점에서 LTV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게 건전할 수 있죠. 근데 역으로 타국가 대비, 타리츠 대비 조금 높은 비율이라는 게 일본 리츠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서 품매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게 두 번째 하락 사유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락 사유는 일본 경제가 의외로 서비스업 비중이 큽니다. 한 20%가 좀 넘는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한국 일본 불매운동, 왜 갑자기 우리나라 경제를 7월 달에 때리는 바람에 이 우리나라의 대단한 애국심 넘치는 자랑스러운 이 한국인들이 똘똘 뭉쳐서 불매를 했죠. 여행객 수가 60% 감소를 합니다. 거의 뭐 일본 입장에서는 코웃음을 쳤죠. 중국인 오면 된다. 그래서 중국인을 어떻게 버텼는데 코로나 터지고 지금 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소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뭐 NH증권에서 이제 인용한 자료인데 뭐 중국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급감을 합니다. 라는 걸로 우려가 돼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올림픽 취소되면 올림픽 생각하고 올 거라고 기대했던 관광객들 마찬가지 안 오죠. 큰일 났어요. 근데 이 도쿄나 오사카 지역의 호텔은 어떻습니까? 올해 2020년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나라 기억하시죠? 사드 사태 때 호텔들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 사실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은 수용할 호텔이 없어서 뭐 경기도 일산 뭐 경기도 외곽까지 가가지고 호텔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뒤에 사드 사태로 중국 관광객이 안 오니까 난리가 났죠. 공실 생기고 거의 뭐 헐값에 넘어가고요. 일본이 지금 혹시 그런 거 아닐까 걱정될 수준까지 공급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도쿄 오사카가 올해까지 공급이 높아요. 그러니 참 무섭죠. 심지어 또 코로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여기 적어놓진 않았지만 홍콩의 경우에는 뉴스를 보니까 90% 이상 관광객이 감소합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 97%, 8%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해요. 다 집에 있죠. 이런 거는 지금 특히나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일본 경제 특성을 감안해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장에는 이렇게 호텔이라든가 뭐 리테일 상업용 그런 쇼핑몰 이런 데가 문제가 생길 것 같죠. 이런 데가 고용 창출이 안 되고 경기가 둔화돼 버리게 되면은 이어서 타 산업으로 전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일본에 사시는 호텔, 리츠 비중이 높지 않아요. 전체 20%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나머지 오피스라든가 이런 사무실 경기 쪽으로도 영향을 안 미치려는 법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섹터상으로는 호텔과 리테일, 그러니까 상업용 시설들이 영향이 가장 클 거라고 기대가 좀 우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이 산업용 오피스 주거용 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안전한 거는 레지덴셜이라고 불리는 주거용 임대 수익이 가장 안전하다고 봐집니다. 특히 호텔이나 리테일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짧고요. 임차인 실적과 임대료가 모두 연동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임대 수익 하락이 두드러질 거라는 공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리츠 중에 모두 투어 리츠 이런 거 보시면 사드 사태 때 두드려 맞은 게 아직도 지금 한참 남게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 보시면 꼭 일본의 리츠가 전부 호텔 리테일은 아니겠지만 이 관련된 터진 여파로 인해서 다른 섹터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GDP가 하향이 되고 붕괴가 됐을 때 다른 산업용이나 오피스 쪽으로 전염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전술적으로 좀 단기간에 손절이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제 사견도 살짝 들고요. BOJ에서 사준다고 얘기는 하지만 당장에 막 사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작년 대비 작년부터 보면 일본 은행이 상당히 좀 수급상 보수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목격이 되고 있고요. 또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를 한 번에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확실히 일본에서 IOC를 통해서든 올림픽을 취소한다라고 확정해서 발표하게 되면 아마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통상 이렇게 뭐 투자하셨을 때 판매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제 생각엔 2보 전진을 위해서는 일보 후퇴가 좀 필요한, 일부 환매가 필요하신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합니다. 오늘은 재팬리츠 왜 하락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